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토익 리스닝 제키입니다. 오늘 1월 12일 일요일 토익 시험 총평을 해볼 건데요. 우선 날씨가 좀 풀렸죠. 어제에 비해서 좀 많이 풀려서 그래도 조금은 소프트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고사장은 에어컨을 끄고 난방을 끄는 그런 고사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유념하시고 약간 핫팩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이고 가시거나 손이 정말 시렵거든요. 고사장 내가 추울 수 있으니까 핫팩을 챙겨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 고사장은 방배 중이었는데 상당히 추웠어요, 역시나. 근데 이제 독감이 유행이잖아요, 요즘. 그래서 콧물 감기에 걸리신 분들, 기침하시는 분들, 그리고 약간 재채기가 자꾸 나오는 분들, 비염 환자분들 좀 많이 있었습니다. 서라운드로 이렇게 다 들렸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장 스피커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크게 방해되는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꼭 겨울철에 있거든요. 재채기 빌런, 아니면 비염 빌런,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사장 가실 때, 고사장 상태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스피커 상태 같은 걸 잘 챙겨서 가셔야 됩니다. 그 모든 정보들이 다 우리 해커스토익 영어 홈페이지 hackers.co.kr 제가 앞서서 라이브 때도 설명드렸죠? 우리 진태쌤이 설명해 주셨는데 hackers.co.kr에 토익 탭 들어가시면 다양한 토익 정보, 무료 학습, 토익 커뮤니티 우리 함께 다 힘든 과정을 가고 있고 그리고 다 내가 하는 고민이 제가 하는 고민이고 우리가 모두가 하는 그런 마킹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익 커뮤니티 그다음에 자유 게시판 같은 데서 우리 오늘 토익 시험 어땠는지 이런 것도 막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런 자료들 다양하게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저랑 바로 오늘자 시험 난이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2일 시험 파트 1, 3를 저는 담당을 했는데요. 파트 1 솔직히 할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트 1이 중이었어요. 난이도가 그렇게 빡세지 않았던 시험이었고요. 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좀 하셨으면 충분히 하실 만한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3는 중이었다. 패러프레이징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한 상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5개 정도 있었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1번, 2번, 3번 문제가 3개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사실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듣고 제가 이렇게 찍먹처럼 듣고 찍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었다. 대체로 제가 별표 친 문제들 요거 좀 학생들이 어려웠겠다 하는 문제들은 다 마지막에 있었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 풀면서 나도 그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우리 파트 1부터 차근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에서 자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죠? 이 여자 뭐 하고 있어요? 뭔가 손을 뻗었죠. 손을 뻗어서 여기는 잡고도 있어요. 이렇게 뭘 잡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홀딩 reaching for, picking up 이런 동사들 3가지 정확하게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홀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홀딩은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쥐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움직임이 있는 거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움직임 없는 겁니다. reaching for는 뭐예요? reaching for, 손을 뻗다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 reaching for 나왔잖아요. reaching for, 손을 뻗다. reaching for는 손을 뻗다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절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어떻게? 도달하다. 이런 식의 해석 있죠. 그런 해석은 파트 1에서 어떤 동작을 묘사하는 그런 사진이 많죠. 도달하다, 열심히 어디 가고 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정답 잘 안 되니까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reach라고 하면 항상 도달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높아심에 하는 말이고요. 자, reaching for는 손을 뻗다였어요. 자, 그리고 picking up은요. 들어 올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잡아서 올리는 중인 그런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목적어 자리를 좀 잘 들어주셨어야 돼요. 목적어 자리. 자, reaching for과 picking up은 얼핏 보면 상당히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것을 묘사한다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보면 reaching for grocery가 있었죠. 여러분 제가 오른쪽에 여기다 이렇게 사진을 넣어놨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grocery라고 부릅니다. 식료품들이죠. 사과든 배든 토마토 이런 거, 토마토 이런 애들이 다 우리 식료품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먹는 거니까. 해서 우리는 reaching for grocery 요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셨어야 됐고요. picking up은요, 여러분. 피킹업은 다른 거였어요. 피킹업 목적어 자리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였고요. 그리고 콜리플라워, 우리 자유 게시판에 보니까 콜리플라워? 요거 들렸다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he's holding
A bouquet of flower.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bouquet of flower였지 cauliflower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cauliflower가 grocery가 맞으니까 이거 콜리플라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식료품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콜리플라워는 아니었고요. bouquet, 부케 있죠? 우리 결혼식 부케. bouquet of flower. 요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셨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거 식물과 뭐 온실 이런 조합이었는데요. 여러분 일단 온실 딱 요런 사진 아니었습니까? 딱 요런 비슷한 사진. 여기에 요런 식물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한 세네 개가 있었어요. 약간 대각선 앵글에서 찍힌 그런 사진이었고요.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남자 한 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남자가 요걸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걸 거는 동작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potted plants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걸 우리는 flower pots, 화분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flower pot은 매달려 있는 거였어요. have been hung in a greenhouse. 요런 묘사들 있죠? 요런 묘사. 남자가 행잉하는 동작을 묘사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묘사한 문장은 flower pot, 여기 화분이 greenhouse, 온실에 걸려 있다. 요것을 묘사했는데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hanging, 뭘 거는 중이다. 요런 것들이 묘사됐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거는 동작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요 사진. 그래서 정답 제대로 고르셨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진 넘어갑니다. 자, 우리 가장 이슈가 컸던 이 발코니 뭔가요?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유 게시판 보니까. 자, 아마 제가 아까 라이브 할 때도 보니까 그 발코니 어쩌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발코니 사진 제가 논란을 지금 깨부셔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뭐 아주 똑같은 사진은 아니지만 여기 발코니가 있고요. 발코니 밑에는 이 door 두 개, 문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우리 보면 어떤 식의 묘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A balcony is located. 발코니가 위치에 있습니다. Over the entrance to the house.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묘사가 답이었죠. 그렇죠? There is a balcony. over the entrance to the store. 이런 게 이제 답이었는데 이것도 아주 비슷한 묘사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코니 들어간 보기를 듣고 이게 답인가 라고 느끼셨으면 정확하게 잘 고르셨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묘사, 또 다른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There are two doors under the balcony. 자, two doors, 두 개의 문이 있다. under the balcony. 그렇죠? over the house의 발코니가 있다. 이렇게도 묘사될 수도 있지만 under the balcony, 발코니 밑에는 문 두 개가 있다. 이런 식의 묘사도 있을 수가 있겠죠. 다른 경우의 수도 여러분들이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파트 1 논란은 여기서 끝낼게요. 여러분 정말 파트 1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헷갈렸다고 했던 이런 발코니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cauliflower, bouquet of flower입니다. 그런 거 말고는 크게 헷갈렸던, 여러분들 정말 헷갈리는 문제가 그리 많지 않았던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헷갈렸다면 절대로,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단어를 몰랐던 건 아닐 거예요. 너무나 심플한 동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어 이슈 때문에 틀렸다기보단 발음 이슈, 혹은 아주 애매한 보기 두 개를 저울질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나 약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은 파트 3로 가볼게요. 저랑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대화가 일어났는지와 거기에 있었던 패러프레이징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특히나 지금 시험이 처음이시라면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기억이 나만 안 나나 봐가 아니라 여러분 저 사람은 저거 어떻게 기억해 오지? 이게 더 신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시험 본 지 한 번밖에 안 됐다.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 안 날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그냥 이런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하구나 정도로 보셔야지 이번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대. 이렇게 연결시키기보다는 그냥 이런 패러프레이징 여기 동의어처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세 번 정도 시험을 보고 이제 한 5번째 시험 본다. 그럼 약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어느 쪽에 해당하던지 paraphrasing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구점이었습니다. 가구점에서 나 소파를 찾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나 chair, 나 의자 좀 보고 있는데 이런 거 어떤 것을 파는 매장인가요? 바로 furniture, 가구를 파는 매장이구나. 이런 식으로 paraphrasing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파트 1에서도 chair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sofa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furniture이라고도 포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파트 3에서도 비슷한 paraphrasing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아이스크림 가게가 나왔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 수많은 주문을 제작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는 설비가 안 돼 있어. 기계가 부족해. We don't have enough.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paraphrasing 많이 돼요? We don't have enough. 이러면 lack of 명사, lack of machine이라든지 lack of employee라든지 we don't have enough staff 이러면 우리는 스텝이 충분하지 않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lack of staff, employee 이런 식으로도 paraphrasing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wait a minute,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겠어? I parked in no parking zone. 여러분 no parking zone이라는 거 나왔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마지막 문제였고요. 내가 파킹하면 안 되는 주차 금지 지역에다가 파킹을 해놨어.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럼 왜 남자가 잠깐 기다려? 내가 주차금지에다가 파킹을 해놔가지고 잠깐 기다려줄 수 있겠니? 남자가 기다리라고 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Move the vehicle. 내가 no parking zone에다가 파킹을 해놨어를 내가 차를 지금 옮겨야 돼. 이런 식으로 paraphrasing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irrigation. 이거 어려운 단어입니다. 앞서서 우리 라이브 때도 어떤 선생님이 김진태 선생님이 그쵸? 김진태 선생님께서 요거 RC에도 좀 나와요 하고 말씀하셨던 그런 단어인데 이건요 여러분 수로, 배관 그쵸? 이 배관 연결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조인트가 파이프 연결고리가 지금 누수가 있어 이런 얘기가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 어디로 연결해야 되냐면 방문의 목적이 repair a leak, 누수를 뭐 하기 위해서? 누수를 고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어떤 시 무슨 부서예요? 저희 시의 홍보부서입니다. 서울시 홍보부서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러분, city가 들어갔고 cities 무슨 부서다. 이렇게 들어갔으면 여기는 장소가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city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government office, 정부 부처, 정부 사무실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디에서 단서를 잡아줘야 된다? city라는 요 단어에서 단서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 좀 기억나는지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 내에 있는 헬스장. 어떤 거였냐면 회사 내에 헬스장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우리 컨퍼런스 하기 전에 회사 헬스장 지금 이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report,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 이게 정답이에요. report,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의도 파악이 나왔습니다. That's double the number from last year. 그거 작년보다 2배로 뛰었는데? 이런 말을 이제 여자가 꺼낸 거예요. 근데 바로 직전에 남자가 내가 우리 헬스장 혹은 좀 바꿔봤어요. 우리 구내식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근데 그 구내식당 이용자가 작년보다 2배 뛰었네? 이런 맥락으로 이어진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얘가 홍보를 하기 위해 애썼다 그랬잖아요. 여자가 야 근데 작년보다 작년 대비 2배나 증가했어 이용자가. 이건 뭐예요? 프로모션이 남자가 애썼던 그 프로모션, 그 홍보 방법이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라는 것을 암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리스닝 지원쌤입니다. 오늘 새해 첫 시험, 토익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시험에 어떤 내용 나왔나 특히 리스닝 파트 2번, 4번 준비해 봤습니다. 파트 2번 오늘 난이도가 좀 어려웠죠. 특히 평서문 같은 게 까다로운 문항들 있었는데 저희 그거 앞으로도 대비하기 위해서 자치 준비해 보고요. 그리고 파트 4에서 바꾸어 쓴 표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리고 따옴표 의도 파악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항상 쉽지 않죠. 걔네들 같이 볼게요.
있어요. 오늘 총평 강의 말고도요, 여러분 이 다음 시험을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과 강의들 저희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서 다 이용 가능하시거든요. 로그인도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아직 안 들어보셨다면 지금 가서 어떤 자료들 있나 무료 강의들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번 파트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이런 평서문으로 나와봅니다. The conference doesn't end until tomorrow.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 듣는 입장이 좀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1번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이 되어서 안 끝납니다가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내일이 되어서야 끝납니다. 이럴 때 응답 골라주려면요, 이런 일정을 말해주는 사람한테 We might not be able to make it to the meeting. 컨퍼런스가 내일에서야 끝나니까, 내일이 되어서야 끝나니까, 그러면 make it to the meeting 이런 말 하면 미팅은 못 갈 수도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we may have to reschedule. 저희 일정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안 끝납니다 이러는데 참 엔딩이 좋은 엔딩입니다 이런 얘기를 준다든가, 아니면 이건 무료입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말이 절대 안 되죠. 내가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컨퍼런스가 내일 돼서야 끝난다는 말을 하는 걸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미팅을 못 갈 상황이다, 다른 걸 일정을 다시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게 기대를 해서 찍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내가 이 대화가 어떻게 갈지 모르죠. 이 상대가 무슨 말이 나올지는 파트 2에서 전혀 사전 정보가 나온 게 없습니다만 뭘 활용해서 말이 절대 안 되는 오답을 버려간다. 네, 오답을 버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남는 거 정답으로, 그러면 우리 we might not be able to make it to the meeting. 미팅 못 갈 수도 있겠네요. We might have to. 그럴 수도 있겠네요. reschedule the meeting. 미팅을 그러면 일정을 바꿔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상황이 여기도 일정, 그리고 거기다가도 일정을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제공해주는 답변으로 찍어주셨으면 됐었습니다. 형사문이 역시 어렵죠. 우리 요 not until 이런 표현 정확하게 해석했으면 좋겠는데요. It doesn't end until tomorrow 하면 tomorrow 되어서야 end 한다입니다. 네, until 다음에는 주어 동사 나올 수도 있죠. I won't stop, 안 멈출 거야. until you do this. 너가 이럴 때 동안 안 멈출 거야. 너가 이렇게 해야, until you do something, 너가 해야 I'll stop. 내가 멈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안 한다 라고 해석 안 하고, 기왕이면 오늘 공부하면서 not until이 그때 되어서야 한다라고 정확한 해석도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죠. 자, 저희 그리고 what's the rent of the house? 하고 줬는데 what's the rent of the house? 순간 들을 때는 을 발음이랑 엘 발음 헷갈리면요, 여러분. 순간 length of the house? 이렇게 길이가 어떻게 되냐고? 이런 걸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what's the red time? 빨간 시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하는 거야? 를 했더라도 여러분, A가 이 주변입니다. 위치를 얘기한다든지, B, it's a 숫자 dollar per month. 한 달에 원하는 숫자는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2,000 per month. 그리고 풍경이 정말 좋습니다. 아파트에서 보이는 풍경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으면 정답은 뭐로 찍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what's the rent? 렌트가 명사로 임대가 절대 아니죠, 여러분. rental fee나 마찬가지죠. rental fee, 빌리는 돈 해가지고 이런 월세, 아니면 여러분 weekly rent일 수도 있어요. 주세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입니까를 how much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How much is it?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봐도 dollars, euro, 이렇게 pound 이런 식의 화폐의 단위를 주면서 같이 말해주면 정답이고요. What's the rent of the house? Rent of the office? Rent of the property? 여기 이 건물이 렌트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숫자 달러, 이 숫자의 내용은 안 중요하다. $3,000 하고 나오든 $5,600 per month 하고 나오든 중요하지 않고 그냥 갖다가 rent, 돈에 대한 알맞은 응답으로 찍어줬다. 이렇게. 사실 여러분 이렇게 고지고대로 또 답으로 나오면요, 내가 살짝 다 질문에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오답 잘 버리고 여기 달러 같은 거 들어가 보니까 이게 돈 명사였나? 이런 생각을 캐치할 수 있는데, 어려운 거는 좀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어렵죠. 저랑 돌려서 말하는 경우 볼게요. 첫 번째는 잘 모르는 이유를 갖다 주는 거예요. Which hotel did you stay at during the conference? 컨퍼런스 동안에 어느 호텔에 있었어? 이렇게. 그러면 나 거기 5성급 그 호텔. 아니면 컨퍼런스 열리는데 바로 앞에 있는 호텔에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Michael went instead of me. 딴 사람이 갔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어느 호텔에 묵었었나요? 했을 때 애초에 뭐 어느 호텔에 묵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실 여기서는 아예 너가 묵질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Did you stay 아니라 예를 들어 질문이 그 호텔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컨퍼런스 가면은 우리 회사가 묵게 해주는 호텔에 거기 수영장 있나? 사우나 있나?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전 거기 안 가봤는데요. 이렇게 I've never been there before 이렇게 얘기해주면 거기에 그죠. 그 사우나가 있는지 없는지 호텔 어메니티에 대해서 yes, no를 안 해주고 모르는 이유를 갖다가 주는 거 좋아하는 응답 패턴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I don't know 이렇게 하면 좋겠으나 제가 그걸 왜 모르는지 상황을 설명을 해주는 거 정답으로 찍어주셔야죠. 응답 패턴 하나 더 보니까요. 정보의 출처를 주는 게 오늘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처 문서스러운 건요. 뭐 이메일을 확인을 하시라. 텍스트 메시지를 관련해서 보냈다. 아니면 뭐 거기에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볼 수 있다. 너가 물어본 정보에 대해서. 아니면 사람을 매니저가 알고 있다. 아니면 사람 이름 주면서요. 누굽니까? 라고 얘기 안 해줘도 누가 그랬으니 누가 업무를 합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더라도 질문이 구체적인 정보를 물으면 그거 아마 민지원이 알걸요? 이렇게 제3자가 알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정말 좋아하는 답 패턴이죠. 일단 여러분이 or 앞뒤로 길게 나오는 선택 질문 볼까요? Have we hired a new designer? Or do we need to hold more interviews? 저희 hire 했어요? Or do we have to hold more interviews? 인터뷰 아니면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럼 거기다가 가장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건 고용했어요. 아니면 뒤에 인터뷰 더 해야 돼요. 사람 아직 안 뽑았어요. 이런 게 기대가 되는데 지금 holding a sale 하는 중입니다. 라든가 You be perfect for the position. 너가 포지션에 완벽할 거다. 뭐 이런 말 하는 오답은 버리실 거고 Didn't the HR manager tell you? 이렇게. 인사과 부장이 얘기 안 했어? 이게 여러분 순간 들으면 뭐 말이 이래? 이렇게 좀 묻는 거에 답 좀 해주면 좋겠는데 답은 안 하고 그 사람이 얘기 안 해줬어? 이렇게. 아니면 HR manager will tell you. 만약 HR 매니저가 얘기해 줄걸? 아니면 you should check with HR manager. HR 매니저랑 확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애들 항상 오답 함자로 나오죠. 비슷한 소리 주면서 약간 함정을 파놓는 거 그런 애들 조심하시면서 버려주시고 이런 사람을 운운하면서 그 사람이 가면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패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돌려서 말하는데 하나 더 보니까요. How can I arrange a time for him to visit my office? How can I arrange a time? 어떻게 하면 시간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답 기대가 되는 건 Try calling him at 555-2321 이렇게 그 사람한테 하세요. 명령문.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by ing 함으로써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By calling him 이렇게 얘기해주면 calling him 함으로써 이렇게 방법을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아니면 그 사람이랑 약속은 어떻게 잡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He has your number. He has your mobile phone number. 이렇게 하고 끝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 전화할 거다. 이거를 이제 돌려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랑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뭐 He has your social media profile. 그 사람이 당신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그거 활용해서 direct messages를 보낼 거다라든가 He has your business card 해주면 너가 어떤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있는지가 써져 있는 명함이 있다. 이렇게만 끝나면은 어떻게 약속 잡을까요? 어떻게 연락할까요? 이런 거 얘기할 때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한다라는 이제 방법이 그대로 안 나왔더라도 그냥 모바일 폰 넘버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돌려서 말해주는 답이죠. 자, 돌려 말하는데 하나 더 봅시다. May I get some information about tours? 이렇게. 그러면 May I? Can I? 하고 물어보면은 얘가 허락을 요청하는 거죠. 저 좀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May I? 제가 그래도 될지. 그럼 거기다가 Sure, here you are 하고 그러세요, 그러세요 이렇게 수락을 해주는 게 답이고요. 당연히 이런 직접적인 답도 저희 시험에서도 다 나오겠습니다. 저를 그런 것 좀 해줄래요? 라고 I like you to, I want you to 해주세요. 이러면은 Sure, I'll be happy to, I'll do it now. 한다든가 아니면 Could you assist? Can you help me? 이런 거 냈을 때도 물론이죠 이렇게 나온 Of course, no problem 같은 답변들이 시험에도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저 그거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돌려서
We have some pamphlets at the front desk. 아, information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은 pamphlet이 어디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니까 거기 가면 된다 이런 거죠. 아니면 information 받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예를 들어 먼저 sign up, 먼저 등록부터 하세요. sign까지 하면은 이제 서명하다인데 sign up 하면 등록하다 이런 거죠. 가입하다. 일단 저희 뭐 투어에 가입하시면 된다. 등록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돌려서 받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당연히 이제 we have some pamphlets at the front desk 한 거는 may I get 제가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yes, no 당연히 하는 말은 yes 이 말을 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돌려서 말해주는 거. 자, 저희 파트 4번으로 넘어가서요. 팟캐스트의 주제를 골라봐라 이런 거 나오는데 팟캐스트가 매번 시험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을 들고 오는데 오늘 둘 중에 aviation 대 healthcare 중에 어떤 주제일까? 사실 healthcare에 관해서 뭐 어떻게 하면 simple tips for you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강한 코어를 유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도 팟캐스트에서 좋아하는 이제 토픽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귀에 들리는 거는 aircraft, airline, airport, runway에 뭐 take off, landing 할 때 뭐가 aircraft가 항공기가 에어포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를 찍어주시면 네, aviation, 비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팟캐스트 이름도 뭐 fly high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ummary가 take some time. 이게 시간을 가지고 온다는 게 시간이 걸린다 이건데 they are quite brief.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게 brief한 이유가 summary여서 이렇게 짧은 거다. 아니면 brief하니까 시간이 오래 안 걸릴 거다. 그 두 개 다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거 먼저 따옴표에 말을 왜 했습니까? 했을 때 이거를 읽고 ABCD를 읽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말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길래 이게 다른 뜻이 되는지 아시면 되는데 뭐 I'll print the resumes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applicants so that you can take a look at them. 그래서 제가 지원서들을 프린트할게요. So that you can take a look at them. 그래야 보니까 하면서 뭐 they are quite brief. 꽤 짧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꽤 짧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앞에 내용이 여러분 그러면 레주메에 대한 요약본이 짧다라든가 이런 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시간 오래 안 걸릴 거다. 그죠? 근데 wouldn't 여기서는 이제 짧다고 하는 게 not take 뭐 much time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 한 거고 만약에 자 제가 이제 프린트 해놨는데요. 걔가 지금 읽어보시는 게 지금부터 읽어보세요. They are quite long. 걔네가 꽤 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앞에가 여러분 뭐 summary 얘기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거 짧으면 summary인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find answer 하겠냐 아니면 바꾸겠냐 하고 볼까요? I'll approach the manager before I go. 제가 가기 전에 매니저랑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approach가 우리가 뭔가 물리적인 장소에 가는 거 말고도 이렇게 사람한테 접근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하면 되네요. 그래서 이 매니저한테 혹은 여러분 매니저 이름을 쓸 수도 있었어요. 뭐 미스터 킴한테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은 여기 담화가 다음 행사부터는 뭐 케이터링 가짓수를 좀 늘려달라. 먹을 게 너무 없다.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확답을 드릴 순 없고 I cannot give you the 뭐 answer를 드릴 순 없지만 제가 가기 전에 매니저한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매니저한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무슨 뜻인가? 내가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여러분이 바란 거, 여러분이 바라는 게 대답이 있고 나는 그걸 못 주지만 미스터 킴과 만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버리면 그러니까 미스터 킴에게 얘기를 들어오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물론 뭐 케이터링 가짓수를 늘려달라고 했는지 얘가 아니면 뭐 메뉴를 바꿔달라고 했는지 돈을 더 달라고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다 뭐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들으면서 가면 좋겠지만 크게는 you asked 그죠? 여러분이 요청했다. You requested. 여러분이 요청했다. 리스너가 요청했다. 근데 but I can't give you the answer right now. 하지만 지금은 답을 못 준다. 앞으로 가보겠다.
이런 얘기, 이 큰 좀 흐름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큰 흐름을 여러분 쫓아가려면 듣기 전에 얘가 프린트가 돼 있으니까 일단 이 미스터 누구한테 얘기를 할 거라고, 미스터 누구랑 얘기를 해볼 거다라는, 그 사람에 찾아갈 거다, 이런 걸 보시면서 이 말을 왜 할까, 그걸 듣기 전에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흐름을 좀 기대를 하시면서 가시면 제일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